리브가의 책 낭독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성장을 도와주는 심리치유서 두 번째. 상처 주는 엄마. 수잔 포워드, 도나 프레이지어 지음, 김보경 옮김. 아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엄마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한다. 라는 소주제가 있어요. 내면의 좋은 엄마를 끄집어내는 심리 성장 치유서.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다. 좋은 엄마면 충분하다.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육아가 편해지는 힐링 노하우. 출판사 푸른육아에서 출판했어요.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수잔 포워드의 작이에요. 상처 주는 엄마. 제이수 소장님의 추천글이 있네요. 요 글부터 읽고 시작해볼게요. 추천의 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엄마 성장 육아서.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욕구와 감정을 무의식 속에 기록한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 속의 이미지로 기록되면서 이 모든 것을 몸이 알고 있다. 엄마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배려 깊게 사랑하면 아이는 원래 갖고 태어난 위대한 힘을 발현하면서 고유한 자신으로 성장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내 아이를 사랑하면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늘 평온과 기쁨, 자유와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자신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엄마 내면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어 아이에게 주는 사랑에 조건을 걸게 되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욕구와 감정보다는 엄마의 욕구와 감정을 위로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특히 딸은 엄마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뒤바뀌어 엄마를 돌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사랑의 조건을 걸지 않는다. 그러나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의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같은 상처를 운명처럼 반복하게 된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모든 엄마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만 엄마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에게 준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는 독이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대물림된다. 이 책의 저자인 수잔 포워드는 상처 주는 엄마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엄마다. 이런 유형의 엄마는 아이로 인해 자신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때만 아이를 가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아이는 엄마를 위한 액세서리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엄마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질투하여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린다. 그런데 이는 엄마의 무의식 속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엄마의 모습이지만 당사자인 아이는 좋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한다. 무의식과 의식이 다른 이중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므로 극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엄마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둘째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엄마다. 집착이 지나쳐 엄마와 아이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는 사랑이라 생각하여 아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성공이 곧 자신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기에 끊임없이 아이의 경계를 침범한다.
엄마가 아이의 일을 대신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못나서 엄마가 대신해준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또한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셋째는 통제하는 엄마다. 아이를 통제하는 엄마는 세상에 두려워 아이를 자신의 기준에 맞춘다. 아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다. 엄마가 아이를 통제함으로써 두려움은 잊을 수 있지만 아이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 엄마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을 억압하고 내면에는 분노를 감춘 채 잘 참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배우자나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므로 사랑의 관계를 하기는 어렵다. 넷째는 아이보다 어린 엄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순리인데 이 경우에는 아이와 엄마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아이가 엄마의 정서를 돌보게 되면 아이는 평생 힘겨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한다. 엄마가 술에 의존하거나 중독과 강박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기도 벅차다면 아이는 엮이는 가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다.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은 사라지게 된다. 다섯째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력적인 엄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아이와 연결이 끊겼다면 방치하는 것이다. 방치하거나 폭력적인 엄마는 아이의 삶에 깊은 불행의 후유증을 남긴다. 딸이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든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고 치유해야 한다. 이 책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심리치유서이다. 저자는 이미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말아라는 저서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심리치유 전문가이다. 수잔 포워드의 책은 임상 경험의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내므로 쉽게 술술 읽혀져 있는데 부담이 없다. 또한 이론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의 사실이기에 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건드리고 분노와 슬픔이라는 상실을 애도하는 두 가지 주요한 감정을 이끌어내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한편 치유까지 가능하게 한다. 내면에 깊이 억압된 그림자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면 엄마에 대한 우상화를 깨고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잘하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놓아버려야 한다. 어릴 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면하여 상실의 감정을 놓아버리면 엄마와 딸이 더 이상 의존 관계가 아닌 서로가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 과정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지 이 과정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지만 만만치 않은 격한 감정을 만나게 되고 익숙한 것에서 낯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전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어떻게 말 한마디가 상황마다 딱 들어맞는지 수많은 임상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소중한 책이다. 읽는 내내 감탄하고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공유한다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고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다. 이상 푸르마빠 최희수 님의 추천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천글까지 읽어볼게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리브가의 행복낭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